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토미입니다. 일본 교토에서 태어나고 자란 31살의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간사이 대학 국제학부를 졸업한 후 일본의 중견 여행사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일상은 안정적이고 비교적 만족스러웠지만 최근 제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 전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도쿄 본사로 전근을 명령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어요. 도쿄는 일본의 중심이잖아요. 더 큰 시장에서 제 능력을 발휘할 기회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았습니다. 도쿄에 도착하자마자 정신없이 바쁜 도심과 수많은 관광객들 속에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회사 근처에는 대형 백화점과 관광 명소가 많아서 언제나 인파로 가득했죠. 특히 눈에 띈 건 중국인 관광객들이었어요.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소란스럽게 행동하거나 줄을 서지 않고 새치기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겠지 싶었는데 점점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공원에서 잠시 쉬고 있었어요. 고요한 저녁 공기에 피로가 조금씩 가시는 것 같았죠. 그런데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큰 소리로 떠들며 공원의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은 힐끔거렸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한 젊은 일본 청년이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차분히 조금만 조용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웃으며 일본 청년을 무시했습니다. 저는 숨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주변의 다른 일본인들도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낯선 남자가 그 무리에게 다가가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영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는 공공장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렬한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표정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고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잠시 당황하더니 결국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자가 뒤돌아서려던 순간 용기를 낸 것에 대한 감사를 전하고 싶어 무작정 다가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요. 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하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는 한국에서 온 민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쿄에서 잠시 체류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의 바르고 조용하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던 제게 그의 적극적인 태도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잘못된 걸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으려 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요. 그의 대답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의 말과 행동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일본 사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조용히 물러서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공원에서 만난 그 한국 남자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두려움 없이 행동하는 용기와 책임감은 제 안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일본 사회의 규칙과 침묵에 익숙해져 있었고 그것이 옳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를 통해 전혀 다른 세상을 엿본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는 과연 전부였을까요? 도쿄 생활은 계속 바빴지만 마음속 어딘가에 새로운 질문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아는 세계 밖에도 배울 점이 많은 곳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조금씩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사건이 제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서의 그날은
분명 제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시작이었습니다. 도쿄에서의 생활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공허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와의 만남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한국의 생활과 문화에 대해 찾아보며 점점 더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중 절친 마코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토미, 나 진짜 한국에서 완전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와서 놀다 가면 어때? 그녀의 목소리는 활기찼고 듣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몇 번이고 한국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했잖아. 직접 가서 느껴보자 라고 제 자신에게 말했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은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공항 직원들도 친절하고 시스템이 효율적이라 입국 절차가 순조로웠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깔끔한 도로와 잘 정돈된 건물들이 인상 깊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서울과는 또 다른 생동감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마코토는 역에서 저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사토미, 드디어 왔네. 그녀는 저를 꼭 껴안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얼굴이 한층 더 밝아진 것 같았어요. 여기서 생활하는 게 어때? 제가 물었습니다. 정말 좋아. 일은 바쁘지만 이곳 사람들은 진심으로 열정적이야. 일과 삶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도 느껴지고 마코토의 설명은 생생했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저를 한국식 바비큐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향긋한 고기 냄새가 식당을 가득 채웠고 눈앞에서 구워지는 고기를 보는 것만으로도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한국인 직원이 능숙하게 고기를 뒤집으며 웃으며 설명해주는 모습이 친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건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하겠지. 마코토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야경을 보러 한강공원으로 갔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긴장이 풀렸습니다.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는 듯 했어요. 강 위로 다리가 연결된 도시의 풍경은 일본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마코토가 추천한 관광지를 둘러보면서 한국 사회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대중교통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일본과 비슷하면서도 훨씬 더 현대적이었고 승객들은 정중하고 조용했습니다. 특히 승객들이 노약자석을 철저히 양보하는 모습은 문화적인 배려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거리의 카페에서는 젊은이들이 노트북을 펴고 공부하거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분위기와 동시에 효율적인 생활 방식이 공존하는 느낌이었어요. 골목길을 걷다 보니 작은 가게와 카페들이 곳곳에 있어 도시의 매력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몸 상태가 조금 안 좋아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는데 생각보다 모든 절차가 간단하고 빨랐습니다. 접수부터 진료까지 30분도 걸리지 않았고 진료비도 놀라울 만큼 저렴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마코토와 대화를 나누면서 한국의 직장 문화와 생활 방식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본에서는 상사 눈치를 보며 오랜 시간 일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한국에서는 성과 중심의 문화가 점점 자리 잡고 있어 더 보람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실력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 물론 경쟁은 치열하지만 내가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좋아. 그녀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코토의 긍정적인 변화와 제가 직접 경험한 한국의 모습은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떠났던 첫 한국 여행이 이렇게 많은 생각을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의 땅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돌아가기 전이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어딘가에서 변화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변화는 어떤 결정을 이끌게 될까요? 한국에서의 며칠은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여행으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매력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새로움을 마주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설레는 일이었습니다. 마코토는 저를 여러 곳으로 데려가 주었습니다. 북적이는 명동거리, 고풍스러운 경복궁, 활기찬 홍대거리까지 모든 곳이 저마다의 독특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명동에서는 온갖 브랜드와 상점들이 반짝이는 네온사인 아래 화려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상인들은 손님들을 향해 활기차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토미, 저기 화장품 가게 가보자. 여긴 품질도 좋고 가격도 괜찮아. 마코토는 이미 이곳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듯 했어요. 저는 그녀를 따라 다양한 한국 화장품을 구경했습니다. 상냥하게 설명해주는 직원들과 함께 고른 몇 가지 제품은 일본에 돌아가서도 잘 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경복궁에서는 잠시나마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웅장한 전각과 고즈넉한 정원은 서울의 현대적 모습과 완전히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전통 한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이 나라가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는 홍대 거리를 걸으며 젊은 예술가들이 펼치는 공연과 전시를 구경했습니다. 거리 한쪽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있었는데 기타를 치며 노래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바쁜 도심 속에서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하며 한국의 문화와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제가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 사람들의 강렬한 열정과 끊임없이 도전하는 태도였습니다. 일본에서는 흔히 볼 수 없었던 적극적인 자세가 놀라웠습니다. 그러던 중 마코토의 한국인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쾌하고 에너지가 넘쳤으며 새로운 사람을 반갑게 맞아주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토미 씨, 한국에 자주 오세요. 여기서 함께 일하면 더 재밌을 거예요. 라며 농담 섞인 초대도 받았죠. 식사 후 우리는 근처 카페로 이동했습니다. 카페 안은 늦은 밤에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노트북을 펴고 공부하거나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열정적인 분위기는 일본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진짜 노력하는 것 같아. 제가 솔직한 감상을 말하자 마코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여기서는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다들 더 열심히 하는 거지.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나도 저렇게 열정을 다해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이 끝나갈 즈음, 제 안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행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일본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 날, 마코토와 공항 근처 카페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토미, 돌아가도 가끔 연락하고 필요하면 언제든 다시 와. 여기는 내가 돌아올 수 있는 곳이니까. 그녀의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한국으로의 첫 여행은 끝났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제가 진정으로 원하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변화의 씨앗은 이미 제 안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일본으로 돌아온 저는 이상하게도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출근 첫날 아침, 익숙했던 회사 건물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의 조용한 분위기, 무표정한 동료들의 얼굴이 한국에서 느꼈던 활기찬 모습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일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머릿속에서는 한국에서의 추억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특히 마코토와 함께했던 밤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봐. 그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심 어린 격려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일본에서의 안정적인 직장과 익숙한 일상은 더 이상 저를 설레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변화를 원하고 있었고, 그 변화의 시작은 한국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으로 돌아온 후 저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점점 더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출근길 전철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도쿄의 바쁜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지만 그 안에 있는 저는 어딘가 멈춰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어진 업무는 익숙했고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었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일은 잘하고 있었지만 더 이상 성취감을 느낄 수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흐릿하게 흘러갔고 출퇴근을 반복하는 제 모습이 마치 기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활기차고 역동적이었던 서울의 모습, 새로운 도전을 즐기는 사람들,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분위기. 일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열정이 제 가슴 속에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문득 결심했습니다. 변화가 필요해. 지금이 아니면 안 될지도 몰라.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이번만큼은 저 자신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온라인으로 한국어 학원 등록을 하고 이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한국에서의 취업 기회를 검색했습니다. 한국의 비즈니스 문화, 마케팅 트렌드 등을 공부하면서 점점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제가 원하던 새로운 도전이 그곳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몇 달 동안 주말과 퇴근 후 시간을 쪼개어 한국어를 공부하고 이력서를 수정했습니다. 일본에서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회사들을 찾아 지원하기 시작했죠. 지원서 하나하나에 제 열정을 담으며 마치 한국으로 향하는 여정을 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한 글로벌 마케팅 회사에서 면접 제안을 받았습니다. 면접은 온라인으로 진행됐지만 제 열정을 최대한 전달하려 노력했습니다. 면접관은 제가 일본 시장을 깊이 이해하고 한국과 일본을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토미 씨,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쁩니다. 곧 한국에서 뵙길 기대합니다. 라는 메일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믿기지 않을 만큼 기뻤고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제가 오랜만에 진심으로 설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눈물이 고였습니다.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잘할 수 있겠지? 라고 물으셨지만 곧 미소 지으며 우리 딸 멋지게 해낼 거야 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일본의 풍경이 점점 작아질 때 제 마음은 새로운 세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공기와 바쁜 도시의 소리가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공항에서 마코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토미, 드디어 왔네. 그녀는 저를 꼭 끌어안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는 사실에 그녀도 기뻐 보였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회사에서의 첫 출근 날이 밝았습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사무실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라는 인사를 건네며 새롭게 시작하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첫 주는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한국의 업무 문화는 빠르고 결과 중심적이었지만 동시에 동료들은 서로를 적극적으로 돕는 분위기였습니다. 일본과는 다른 업무 스타일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배울 점이 많다는 사실이 오히려 저를 자극했습니다. 특히 팀 미팅 때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물어봐주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사토미 씨,
일본 시장에서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자주 나왔고, 제 의견이 실제 프로젝트에 반영되었을 때 느꼈던 보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마코토와 함께 서울의 새로운 곳을 탐방하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번화한 강남 거리부터 조용한 북촌 한옥마을까지 서울은 여전히 다채로운 매력을 품고 있었습니다. 주중의 업무 스트레스가 주말의 소소한 즐거움으로 상쇄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몇 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한국 생활이 꽤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배울 점은 많습니다. 새 프로젝트를 준비할 때마다 긴장감이 엄습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도전이라는 것을 압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잘해보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은 이렇게 활짝 열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